오늘은 안전하게 인터넷 이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 실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얼마나 인터넷 세상이 위험한지,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커라고 부르는데, 뉴스에서 한번 이런 해커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들어보셨죠? 네, 걱정 그러니까요. 네, 걱정 많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뉴스 보면 지난번에 뭐 MBC, KBS 정보 전산망이 마비됐다. 네, 뭐 70여 개국에서 연쇄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뭐 항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있고, 우리나라 겪는 전 세계 해킹 공격이 뭐 하루에 100만 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매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 여러 가지 팀에서 이런 나쁜 일들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요새 스마트폰을 쓰시면 문자를 받으실 때 거기 링크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례 링크가 있는데 이렇게 링크가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웹페이지에 바로 뜹니다. 근데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여기 보시면 뭐 국세청에서 어떤 공지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구정맞이 부모님 선물 세트 50% 할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김연아가 그때 인기가 있었을 때 김연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른들께서 아시는 친구분 이름, 그러니까 그 흔한 친구 이름, 예를 들면 김철수라든지 이런 사람 이름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저 볼륨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이거를 제대로 읽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bit.d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그냥 클릭하시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터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어떤 화면이 뜨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설치해 보실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커들이. 그래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식의 링크를 받으시게 되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라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실수로 클릭을 하셨더라도, 특히나 어떤 화면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설치해 보실래요? 라고 그러니까 안내가 나오면 절대로 설치하지 마시라 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랜섬웨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랜섬이라는 말이 그 인질을 잡고 나서 인질한테 돈을 주는 걸 랜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거는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그거를 클릭하게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해커가 모두 암호화를 해요. 그걸 암호화한 다음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해커가 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갖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인터넷 서버를 여러 개 관리하는 호스팅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홈페이지 같은 게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해커가 거기 있는 서버에 침투를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서버의 내용을 다 암호화했어요. 그래서 그걸 암호를 풀 수가 없는데, 암호를 풀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싶으면 돈을 11억 원을 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돈을 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되게 많은 정치인들도 홈페이지를 쓰고 있었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걱정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해커가 11억 원을 받아갔다고, 지금 돈을 정확히 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주겠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네. 어떤 특정한 화폐로 주긴 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큰 회사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또 어떤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그 컴퓨터 전체를 암호화한 다음에 이걸 자료를 복구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컴퓨터를 암호화시킬까? 근데 그걸 보시면 이게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거 아주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이메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수원 남부경찰에서 보내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모양이 실제로 보내는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일이, 첨부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태료를 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 수원에서 무슨 통지가 왔지라고 해서 굉장히 약간 화가 난 상태로 빨리 전화를 해봐야지 라고 하고 클릭을 해보시게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암호화하는 거죠. 그리고 해커가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의 소중한 자료가 컴퓨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복구하고 싶으면 돈 내라. 네. 근데 돈을 내는 방법도 사실 복잡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을 내는 방법도 비트코인이라고 정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돈을 내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서 사실은 컴퓨터를 새로 포맷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앞단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링크를 받으시면 정말로 절대로 클릭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아주 친한 친구분께서 여러 가지 보내실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떤 링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십중팔구 되게 많은 경우로 그런 나쁜 문자의 경우가 많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목록 자체가 되게 많이 팔려져 있어요, 이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데 문자가 팔려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해커 집단이 그걸 구매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의 핸드폰 번호를 구매해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막 뿌리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중에 1000만 명 중에 한 100명만 걸려도 자기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메일 같은 거를 받으셨을 때 저런 첨부 파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열어보지 마시라는. 네. 근데 Gmail을 쓰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의 시스템,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Gmail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는 아까 정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글의 데이터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에 있어요. 전 세계 저희가 여러 개 나라에 이런 정말로 큰 건물이 있거든요. 정말로 큰 건물 안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세요? 한 군데만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 보관을 하게 똑같은 사본을 여러 군데에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다른 데에 어떤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전란을 몇 번 거치면서 화재가 몇 번 났고 그거를 다시 복구하기도 했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도 똑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 보관을 하고 그래서 혹시 다른 데이터 한 서버에 정말 폭탄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발생해서 서버가 다 잠긴다든지 하더라도 데이터를 완벽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해커가 구글에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커들이 여기를 막 공격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구글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똑똑한 보안 전문가들을 모두 고용해서 이거를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 전 세계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사람 대부분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저장된 데이터가 서버 침투를 통해서 데이터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해킹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로 굉장히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가 뭔지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핸드폰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 되게 많은 정보를 지금 이제 넣으셨거든요. 사진도 올리셨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님 핸드폰이라든지 구글 어카운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를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분하고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셨던 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장하셨던 핸드폰 연락처, 그리고 사진, 그다음에 일정, 그리고 메모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이걸 이제 해킹 중에 타겟티드 해킹이라고 하는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몇천만 원이 생기셨다는 거로 제가 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분의 거를 해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구글 어카운트를 해킹해서 이 정보를 만약에 제가 볼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해킹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연락처에 아들, 손자, 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구글 메모에다가 은행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구글 포토에다 어떤 사진 같은 걸 찍으셨는데 그 사진에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를 많이 다니는구나, 최근에 어딜 갔으면 그런 걸 굉장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정보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한 해커가 구글 어카운트를 해킹 당했을 때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글 어카운트를 개인이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글 어카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gmail.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럭키길동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만들었고 구글에 200여 가지가 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다 이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구글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도 지금 알고 계신 구글 이메일 어카운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구글 포토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을 올리신다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구글 나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하나의 어카운트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글 계정 하나가 여러분의 구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이용권 같은 건데 이 자유이용권 같은 것이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면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보호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지켜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은행에 만약에 돈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셔서 은행 강도가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쳐갈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은행의 통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은행 카드라든지 그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은행에서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구글 어카운트도 저희가 은행 강도처럼 해커가 서버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료를 탈취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해커가 선생님이라고 가장을 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굉장히 간단하게 써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번호가 전 세계에 지금 수천만 개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흔한 비밀번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1, 2, 3, 4, 5, 6이 가장 흔한 비밀번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2016년에 조사된 가장 흔한 비밀번호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1등이, 전 세계 비밀번호 1등이 1, 2, 3, 4, 5, 6. 2등이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3등이 QWERTY인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맞습니다. 네. 그다음 4번이 1, 2, 3, 4, 5, 6, 7, 8, 5번이 1, 1, 1, 1, 1, 9번이 1, 2, 3, 4, 5, 6, 7, 8, 9, 7번이 1, 2, 3, 4, 5, 6, 7, 8번이 패스워드, 비밀번호, 9번 1, 2, 3, 1, 2, 3, 1, 2, 3, 10번은 9876, 5431. 혹시 지난 한 20년 정도간 한국 군대에서 제일 유명한 패스워드가 1QEW32.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밀번호를 1QEW32로 썼거든요. 1QEW32는 뭘까요? 네, 그렇죠. 키보드를 이렇게 보시면 숫자 1 밑에 Q가 있거든요. 네, EW32. 네, 그렇게. 근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느 사무실에 갔을 때 패스워드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활용 1QEW32를 하면 컴퓨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못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커라면 Gmail 어카운트를 알게 되었고 이제 돈을 막 훔치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일단은 아이디를 알게 되면 1, 2, 3, 4, 1, 2, 3, 4, 5, 7, 8 QWERTY 1W 이거를 다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손으로 할까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해커고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데 기계로 하죠. 기계로 하고 기계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 이런 식의 비밀번호를 100만 개 정도를 금방 넣어볼 수 있어요. 더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만드시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럴까요? 여기 써 있는 비밀번호 쓰고 계신 분, 제가 일단 안 알려주셔야 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슷한 거 쓰고 계신 분. 네, 한 분 계시고, 네. 많이 안 쓰시네. 초강력이라고 쓰거든요. 네. 비밀번호 치면은 네. 처음에 네네네. 안전한 거죠. 글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비밀번호를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모든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은행 계좌 한 군데만 있으시면 별 없으시잖아요. 은행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시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쓰시나요? 약간 좀 고민되시죠? 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은행 계좌 비밀번호 우리가 똑같이 안 쓰려고 하냐면, 왜냐면 예를 들면 갑자기 막 모르는 삼촌이 나타나서 저한테 한 10억 정도를 주고 가셨는데, 저한테 제가 그 계좌 비밀번호 설정할 때, 지금까지 제가 한 10만원, 20만원 쓰던 계좌 비밀번호하고 같은 걸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억짜리 계좌하고 20만원짜리 계좌하고 제가 비밀번호 같은 거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건 왠지 뭔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번호 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같은데 여기저기 가입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꼭 가입을 하라고 해서 귀찮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냥 이런저런 비밀번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비밀번호, 구글 비밀번호를 그런 것과 똑같이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심지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패스워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디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구글의 시스템하고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걸 쓰시고 계신 분. 계시죠? 네. 그렇죠. 네. 학생분들 지금 손 드셨는데, 네. 그 학교에서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다른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랑 같게 쓰시나요? 몇 개는 같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는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모든 시스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럴까요? 어저께 새로 가입하신 소셜 네트워크의 새로운 서비스 혹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버 웹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은 걸 쓰셨을 때 그 새로운 서비스나 그 작은 시스템이 보안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보안을 알까요? 혹은 비밀번호가 그 컴퓨터에 막 엑셀 파일로 저장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해커가 가서 들어가서 보면 사용자 모든 거기 가입된 모든 사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해커라면 요새 좀 뜨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 서버에 한번 가보겠어요. 특히 뭐 작은 회사에 있는 그런 서버에 가서 되게 쉽죠. 왜냐면 거기 보안 전문가가 없으니까 막 심지어 서버 비밀번호도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정말 봤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에서도 서버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비밀번호 1, 2, 3, 4, 5 1Q2W32 그럼 그거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서버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한 1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여기 짠 나와 있네. 그러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0만 명에 대한 모든 자료에 사실상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10만 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이디하고 구글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쓰죠. 같은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있고 그걸 구글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접속이 되네? 네. 그럼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그 범죄들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거든요. 범죄들이 진화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누구누구 어머님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무슨 손자 이름이 누구누구 아니세요? 예, 알아요. 예. 그 어느 학교 다니지 않아요? 예. 아이고, 그 학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는데 돈을 지금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한 5천만 원만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안 넣으시겠어요? 전화한 사람이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근데 그런 식의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구글 계정은 여러분이 10억짜리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에서는 구글 비밀번호는 가장 색다른 비밀번호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그럼요. 자,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의 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비밀번호 만들기. 두 번째, 기억하기 쉽고 강력한 비밀번호 만들기. 세 번째, 기억하기 쉽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한 곳에만 사용. 무슨 말씀이냐면 비밀번호를 잘 만드셔서 그걸 구글에서만 사용하세요. 근데 1, 2, 3, 4는 안 되겠죠. QWERTY도 안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굳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스퍼스키라고 하는 인터넷 보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몇 초면 뚫릴 수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사이트예요. 이게 영어라서 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제가 1, 2, 3, 4, 5, 6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이 뭐냐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1초면 너의 비밀번호를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초. 자, 그러면 다시 QWERTY를 한번 해볼게요. 또 1초라고 나오죠. 자, 그럼 제가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초강력 한번 해볼게요. 네,
단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 stron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trong은 6초면 뚫리네요. 네. 자, 이 비밀번호 시스템을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 프린트 핸드아웃에 그 도메인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비밀번호를 해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뚫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계속 여러 번 넣어보면 저희가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에다가는 바로는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한 2명 있는 회사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입하셨다. 그래서 넣으셨다. 근데 거기는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몇십만 개를 한번 계속 넣어보고 이거 걸렸네. 맞네. 그거를 다시 구글에 넣어봅니다. 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정보는 그냥 틀리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드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1, 2, 3, 4 어떤 단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단어 더하기 어떤 기호, 숫자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시면 막 헷갈리시잖아요.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고해드리는 방법은 좋아하는 어떤 물건 더하기 장소 이런 것들을 아니 혹은 연도 아니면 예를 들면 결혼을 하셨을 때 어느 동네에서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예전에 어떤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첫사랑 있으실 수도 있고 그분을 옛날에 첫사랑이신 분을 어디서 만나셨는지 그런 것들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숫자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장소 혹은 물건 그 사람이 어떤 게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조합하세요. 그래서 꽃 더하기 숫자 더하기 그런 식으로 혹은 빼기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호를 만들면 비밀번호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똑같은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1, 2, 3, 4, 5, 6, 7 1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컴퓨터란 영어 단어를 넣고 1초인데요. 영어 단어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책상 97년이 걸린다죠. 근데 요거를 하나만 더 빼도 금방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틀이면 되는 겁니다. 이틀이면 이게 컴퓨터가 높은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틀이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해보면 사실 빼기 해볼까요? 이번엔 기호니까 빼기 책상 해서 위에 있는 기호들 이런 걸 좀 써보면 그래서 모든 구글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끔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하실 때 막 대문자도 쓰시고 특수기호도 꼭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커들이 비밀번호를 금방 가져갈 수 있거든요. 숫자 제한은 없습니까? 요새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밀번호 잊어버리세요. 그 정도도 외우기 힘들고 어디다 적어가지고 적어서 붙여놔야죠. 상품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적어 놓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비밀번호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바꾸게 해야 돼.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왜 붙여놓는 게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걸 붙여놓게 되면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 밑에 이렇게 붙여놓으신다든지 노트 밑에 일기장에 넣으시는 그런 건 가능하신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운 것, 내가 절대 웬만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조합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결혼하신 연도, 자녀 큰애가 태어난 달, 더하기 좋아하는 음식, 물건, 네, 이런 것들을 뭐 물론 한국어로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는 훨씬 조금 더 강력해지는데 왜냐하면 단어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영어 단어로 왜냐하면 해커들은 영어 단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자판을 보고 영문 상태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데스크라고 치면 책상인데 10초가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글 자판을 보고 라고 하면 이거 지금 한글로 자판을 보고 책상이라고 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길어지죠. 근데 이것도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면 책상 더하기 의자, 네, 더하기 뭐 제가 좋아하는 숫자 뭐 2000, 네, 그러니까 네, 네, 3000세기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만드셔서 구글에서만 쓰세요. 네. 아니면 뭐 여기다가 더하기 이거는 비밀번호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구글. 요것도 이제 하나의 뭐 팁인데요. 네. 아니면 페이스북에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페이스북. 그럼 비밀번호는 이제 치는 게 좀 길어지죠.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구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음성으로 뭔가 검색하는 거를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구글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 계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구글 계정에 가서 제가 제 아이디를 제가 만든 가짜 아이디가 있는데요. 아이디를 넣습니다. 구글에 로그인하실 때 꼭 gmail.com 이라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아이디만 쓰시면 저희가 저걸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하면 자동으로 여기 gmail.com이 인식이 됐어요.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볼게요. 제 거를. 자, 그래서 구글 계정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어디서 바꾸시는 거냐면 이제 로그인 및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네,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강력하게 만드시려면 단어, 특수기호, 단어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신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바꾸시려면 구글 비밀번호 변경 혹은 뭐 구글 계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따라가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그 외에도 account.google.com 저희가 프린트아웃 해드린 계정에 가시면 더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더 덧붙일 수 있으세요. 더 계정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어카운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안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한번 자녀분들하고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안 진단이라든지 휴대폰 번호 입력이라든지 보안 키 같은 거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에 제가 이따 가서 한번 해볼 텐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요.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에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뭐 스팸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그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등록해 놓으신 핸드폰 번호고 저희가 그거를 문자를 보내드려서 번호를 확인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분이 이분의 원래 계정의 소유자이신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2단계 인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꼭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기를 권고를 해드리고요. 자,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네. 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계정에 복구용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놓으시면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저희가 그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으시게 되면 어카운트 계정에 들어가실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다가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를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정보를 저희가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생각나는 비밀번호 한번 입력해 보세요. 아니면 비밀번호 아이디를 언제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되게 많은 정보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어카운트를 내가 몇 년도 몇 월에 만들었더라? 아니면 생년월일 같은 게 입력해 드렸으면 내가 정확히 생년월일을 어떻게 넣었더라? 라고 혼돈할 수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정보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려 볼까요? 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분이 맞으시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을 때 새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면 이 화면에서 계속 비밀번호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는 화면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보내드리고요. 정확히 비밀번호를 다시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나쁜 해커가 그냥 아이디만 가지고 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상태에서만 저희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핸드폰이 구글 어카운트에 등록이 돼 있으면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고. 그래서 구글 어카운트에 내 기기 찾기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폰에 지금 실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핸드폰이 어딘가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시고 거기서 기기 찾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본인 구글 어카운트로 연결을 하시면 이 구글 어카운트에 연결된 다른 안드로이드 폰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벨을 울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근데 그걸 물론 여러분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래서 요거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아까 요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잊으셨네요를 사용하시고,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혹은 누가 훔쳐가면 핸드폰을 꺼놓겠죠. 근데 집에서 잊어버린 것 같다, 아니면 어디 두고 온 것 같다라고 하시면 카운트에서 데스크탑에서 내 기기 찾기를 사용하시면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박동원 선생님은 아까 설명하셨겠지만 일본에서 이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오셨어요. 숙제 내드려야죠. 네, 숙제 잘하고 계시죠? 정보보호는 또 제가 전공으로 하는 게 정보보호라서.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오늘 집에 가시면 PC로 하나, 스마트폰으로 하나, 계정을 하나씩 만드세요. 구글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나밖에 못 만들게 하는데 구글 같은 데는 여러 개 만드셔도 되니까 실험용으로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비밀번호 계정 다 들어가서 오늘 배운 자기 계정 관련된 데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해봤다가 만약 PC가 고장나거나 스마트폰 고장나면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막 쓰세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컴퓨터 고장이 나면 제가 여태까지 배운 학문을 다 잘못 배운 거니까 마음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찾아보는 것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비밀번호 만드실 때는 비밀번호는 개인이 3개씩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허접한 거, 뭐 신문 같은 거 읽는 거 이런 거 누가 나가도 되는 거, 공유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부인이나 남편과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 거는 공유하시면 안 돼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중요한 거,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세 번째는 은행 이런 거.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따로 세 번째에서 세 개를 꼭 가지고 계시는데요. 비밀번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을 잘 갖고 계세요. 우리 비밀번호 관리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 오셨을 때 계정 2개 만드시는 거, PC로 하나, 스마트폰으로 하나,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찾아보고, 여기 뭐 안전 진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하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진짜 우리 지난번에 사진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음 주는 유튜브 같은 거, 우리 유튜브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우리 배울 거예요.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다시 한번 공지, 1등 하신 분 한 분에게는 스마트폰 최신형을 지급을 하니까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하시도록 하세요. 예, 끝나겠습니다.